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의료 공백위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의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또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증원 인원인 2,000명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의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의료개혁 과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의료개혁 토론회 꾸준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 이후에요. 처음으로 병원 찾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확대 포함해서 의료개혁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첫 방문이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고수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 설득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는데요.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이 의견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요. 일괄사직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의대 교수진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습니다. 각각 성명을 내고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2,000명 늘어난 이 입학 정원, 의대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 내일 발표합니다. 늘어난 2,000명 정원 중에 수도권 의대의 20%를 배분하고 남은 80%는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일부 의협 간부들이 면허정지 처분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를 통지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시작된 이후에 첫 행정 처분인데요. 그래서 면허 정지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지금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1,308명에게도 즉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 공시 송달은 정부가 사실상 이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예. 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지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 공개했는데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이철규 위원장은 사무처 당직자는 당선권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라면서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일 전까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부터 친윤계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쌓여온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게 폭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일각에서 사천 프레임을 갖다가 또 씌운다면서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 자신이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이기는 공천을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증 문제, 호남 인사 배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황상무 수석 그리고 이종섭 대사 거취와 관련한 속보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당정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금 밝혔는데요.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선거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민들께서 총선 앞두고 소모적 정쟁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금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제 입장을 내고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해서 국내에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밝혔고 그리고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반응과 당의 반응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또다시 당정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정 청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또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발언들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 어제 기자회견 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면서 국민의힘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그저 여당 후보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해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당선 후에 복당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장 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역대 모든 총선에서 부득이하게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면서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가 돼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건 이 장해찬 전 의원이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뿐 아니라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인데요.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오늘 오후 6시 반에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그리고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방식으로 치러진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이 돼서 30% 감점이 되고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성 신인 가점 25%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 간의 기싸움도 팽팽합니다. 조 변호사가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박 의원을 향해서 바보같이 경선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왕 바보가 될 거면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헌신을 보이면 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를 향해서 민변에서 인권 변론하셨다고 들었는데 약한 사람, 구석에 몰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도 너무하다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자,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또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문석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에 대한 재검증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묻힐 수 있는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이 최종 결정 못하고 있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재검증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선대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예. 가끔 통화를 한다면서 이 공식 선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중책을 맡아서 후보들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선대위에 합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강원도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을 찾았는데요. 오전에는 강원, 춘천, 원주를 찾아서 유세를 했고 또 오후에는 경기 성남, 분당까지 잇따라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그래서 총선 유세를 이유로 오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이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 불출석을 불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공판을 연기하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원 그리고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여 명 중에 10만 명 넘게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이 78.67% 기록했는데요. 여성 1등은 박은정 전 검사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했다가 해임된 바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남성 1등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그래서 박은정 전 검사가 여성 몫인 비례 1번에 배정이 됐고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2번입니다. 그 뒤로는 이혜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선민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3번에서 6번까지를 차지했고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가수 리아,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 그리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등이 배치됐습니다.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입니다. 이분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죠 지금?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라는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가 된 사실이 오늘 알려졌는데요. 예. 경기 북부경찰청이 오늘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방문했던 신도 20여 명이 이 허 씨에 대해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초에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고소인들은 허경영 대표가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허 대표는 지금 고소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